역대 연예인 중에 가장 좋아했지만 지금은 가장 증오하는 연예인,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연예인 유승준. 유승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40대면 당연히 알 거고 20대면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등장해서 가위, 나나나 같은 히트곡으로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승준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워낙에 노래, 춤 다 되고 예능까지 섭렵했던 그때 가장 핫스타였습니다. 특히나 유승준의 미국 출신의 그로포라는 장점을 부각하고 바른 이미지를 앞세워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마케팅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의 꼬리머리, 애교머리 기억하시나요? 다리 따라 했었죠. 정말 다 좋아했습니다. 애들이면 애들, 청년이면 청년, 부모님도 그리 다 응원했으니까요. 정말 국민이 키워준 스타, 그게 바로 유승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적이 되었냐고요? 문제의 시작은 2001년 3월 27일 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병력법이 바뀐 겁니다. 병력법 134조 제8항 제4호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면제 처분 취소하고 병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신설된 겁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가수 활동을 했던 유승준도 이에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즉 군대 안 간다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진짜 가야 되는 거죠. 그 심정은 저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꼭 가고 싶어야만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25세가 되던 해 병력 판정 검사를 이행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유승준은 허리 디스크 수술 이력을 이유로 4급 소견서를 받아서 공무원으로 판정받습니다. 아니 몸도 좋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건강한 이미지인데 왜 공익근무요원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난 일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31일 공익근무요원 판정 직후 곧바로 3개월 200명이 신청을 합니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요청을 한 겁니다. 모두가 믿었습니다. 돌아와서 군대를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2002년 1월 미국 LA에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했다, 한국적 포기했다 라는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때 난리 났습니다. 정말 각 신문사마다 유승준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지는 군입대 의무를 국적 상실과 함께 면제시킨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병력 면제가 된 겁니다. 다 속았습니다. 모두들 속였습니다. 그 당시 언론과 팬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난 아빠도 군입대 전이었는데 정말 욕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가고 유승준은 안 가는 건가요? 이때 현역 군인들, 군대 가기 전에 남성들, 다녀온 남성들 정말 유승준 욕 많이 했고 이게 나라냐면서 나라 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유승준은 이때 군대도 안 갔지만 나락도 간 겁니다. 유승준은 대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분노케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뒤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력법 제94조에는 25세 이상인 병력 의무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준은 해외의 공연이 끝나면 국내로 복귀하겠다고 병무청에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악의적으로 깬 겁니다. 그 말 믿고 미국으로 보내준 건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한국 법과 미국 시민법을 교모히 악용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거세지자 유승준은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유승준을 병력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력 의무 회피자다. 만약에 국내에서 가수 등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다면 입국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 라는 입국 금지 요청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승준 입국 거부,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병무청의 분노가 느껴지는 강경 대응이었습니다. 그 뒤로 유승준은 빠이빠이였습니다. 그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유승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슈와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유승준을 방송에 띄우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방송됩니다. 그리고 유승준은 2025년 그는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입니다. 다시 입국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너넨 다 약속 지키고 사냐? 와, 이 한마디가 국민들을 다시 폭발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삿대질을 한 겁니다. 너희도 다 잘했냐라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배신이자 두 번째 모욕이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유승준은 비판을 받는 건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잘못했는데 이제 용서해줘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첫째, 병력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군대는 억울해도 힘들어도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둘째, 그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간다 해놓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배신은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너넨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때 상처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난 아빠는 말합니다. 유승준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공정과 신뢰, 군대를 간 남자들의 희생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권리만 찾는 그 뻔뻔함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백만 남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희생을 조롱하는 자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이 땅에 돌아올 순 없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화난 아빠였습니다.